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서해대교가 내일부터 다시 개통되는데요. 화재로 케이블이 끊겨 차량 통행이 금지된 지 16일 만입니다. 복구 공사가 빨리 이루어졌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이번에 발생한 서해대교 사고로 특수 교량에 대한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에 물물 교환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가게 운영을 돕고 있는 민운기 대표를 이어서 만나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곽종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서해대교 사장교라고 하는데요. 사장교 어떤 다리인가요? 보통 사장교를 하면요. 네. 약 한 길이가 한 200m 이상, 1km 미만 정도의 어떤 그 긴 거리를 네. 이렇게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을 이용한 지지하는 교량 형식인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수교와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일반인들은 거의 비슷하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사장교는 주탑으로부터 그 부치살 모양으로 케이블을 바로 당겨서 상판을 들고 있는 형식이고요. 네. 현수교 같은 경우는 남해대교처럼 그 긴 케이블 연결하고 그 위에서 상판으로 연결하는 이와 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교 같은 경우 국내에는 지금 뭐 진도대교나 인천대교 같은 다리, 그다음 국외적으로는 뭐 프랑스의 미오대교 같은 이런 다리들이 대표적인 교량 형식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에서만 해도 케이블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게 케이블 아닙니까? 그럼 이 네네네. 케이블만 교체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네. 무방한가요? 예, 뭐 케이블 이미 교체되는 상태인데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번 화재로서는 케이블 손상이 입은 게 3개인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 하나는 끊어지고 2개는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교통 통제를 바로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구조물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네. 관심이 몰리는 게 또 사고의 원인입니다. 왜 네. 화재가 났는가 이 대목인데 아직 네.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 국과수에서는 낙뢰설에 무게를 두고 있더군요. 네네. 어떻게 네. 보세요? 국과수 결과는 제가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네. 2005년도에 1월 달에 약 한 10년 전인데요. 그리스 리온 안티리온 브릿지라고 네. 거기서 똑같은 형식입니다. 좀 큰 다리긴 한데요. 거기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조사를 통해서 낙뢰를 밝혀졌고 요번에도 거기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같은 유사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내놓고 갔기 때문에 저희는 낙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거의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게 사고 당시에 서해대교에 피뢰침이 4개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이 기상청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이게 소규모 국지성 낙뢰 이렇게 네. 작은 낙뢰가 이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나요? 그 일반적으로 그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그 낙뢰 디텍터는 네. 보통 4kA 이상 되는 것을 잡았을 때가 약 확률이 한 95% 정도를 잡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2kA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2kA 이하의 작은 그 국지성 그 로우 커렌트를 갖고 있는 낙뢰는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로우 커렌트가 지금 저번에 그 그리스 사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지속 시간이 긴 상태로 이와 같이 교량의 그런 낙뢰가 지나갈 때는 그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옴으로써 이와 같은 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근거한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낙뢰가 화재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소장님께서도요, 이 교량 높이 상승으로 저전류 네. 낙뢰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교량이 과거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2005년과 2015년에 근래에 와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000년대 이전에는 교량들이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길지 않다는 의미는 주탑이 높지 않다는 소리죠. 높게 네.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다리가 길어지게 높아지니까 그 낮은 구름 쪽 가까이 이런 구조물이 접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낮은 구름 쪽에서 발생하는 작은 전류 갖고 있는 그런 전류에 의한 이제 낙뢰가 그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이 케이블 피복 안에 있는 왁스로 인한 화재 가능성, 이렇게 언급된 바도 있는데,
네. 낙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보나 샤넬을 보나 낙뢰가 아닌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그 쓰이는 왁스는 200도 이상이 돼서 발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낙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200도 이상이 됐을 때는 마치 우리가 송진에 불을 붙이면 붙이기는 어렵지만 불을 붙이면 잘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난연성인 이 왁스에 의해서 화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만 초기의 발화가 어려운 상황이죠. 다른 네. 원인에 의해서는.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언급 주셨습니다만 뭐 그리스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두 번째 사례라고 한다면 네네. 자,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전국적으로 네. 사장교가 39곳 또 경제성 때문에 사장교의 건설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과 유사한 사고 또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현재 사장교는 약 한 52곳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총 교량의 케이블 교량은 약 한 61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52개가 그건데요.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낙뢰가 들어가서 바람이 들어가면서 공기가 통하면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요. 네. 지극히 확률 낮은 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만 벌써 두 번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대비를 위해서는 많은 경제가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겠죠. 네. 자, 이 특수 교량의 경우에요. 케이블의 강도가 다리의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 네네네. 기회에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강도라 하면 케이블 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세계나 아카시 같은 일본의 이런 강도는 1760 강도짜리를 사용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 지금 요번에 지금 교체한 강도는 1860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케이블 강도를 고려해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강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허용 하중 수준까지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 기준 따라서 설계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 네. 케이블 낙뢰를 방지한다거나 또는 낙뢰에 관한 화재를 어떤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 그런 대책은 필요합니다만은 네. 그런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강도에 대한 강화하는 문제는 필요가 없을 거라는 네네. 판단이 듭니다.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서해대교의 경우에 바다 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평소 이용을 많이 하던 운전자분들은 강풍에 차가 휘청거려서 무섭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네네. 또 그렇죠. 들은 바가 네. 있는데요. 이 네. 지난 2005년에 보니까 완공 후 네. 5년 만에 교각에 부식이 발견됐어요. 네. 그럼 이 케이블 교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좀 종합적 네. 안전점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서해대교 같은 케이블 교량은요, 바람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만 보통 한 100에서 200년 빈도의 강풍에도 네.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족 문제는 없죠. 네. 그래서 다만 운전자가 불쾌감 느낄 정도로 다리가 흔들릴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리를 통제를 합니다. 속도를 네. 제한한다거나 해서. 그래서 비록 이번에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지만은 이미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안전점검을 이루었고요. 네. 그다음에 손상된 케이블도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그 안전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또다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이런 전반적인 안전점검까지 가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케이블 정착부라든지 이런 케이블 자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 관련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 이건 네. 이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다루 또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 말씀 들으니까 좀 다소 안심은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이 낙뢰 이거 우리가 네. 잘 모르던 사안이라 그렇죠. 좀 이 네.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죠.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전문가로서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전문가들이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매달려서 수십 년 동안 이런 다리를 연구했고 현재 서해대교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로 자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놓은 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서 만든 다리이고 현재도 그분들이 다 노력해서 다리를 복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 돌아가신 지금 우리 이병건 소방경님 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과 당진에서 출동하신 119 소방대원들이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돌아가시기도 하고 두 분이 다치셨는데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번 불을 끄지 않았으면 이 다리가 더 화재가 번졌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노력을 했고, 또한 마침 다리 전문가가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 다리를 갖다가 문제 있다고 판단해서 다리를 갖다 위에 차량을 다 소개시킨다거나, 네. 그분은 집에를 못 가고 바로 그 서해대교 사무소 가서 날새 가면서 일을 하면서 네. 이 사태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하. 수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일을 갖다가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네. 만드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는 조명이 너무 이르지 않은 우리 사회가 그 영웅을 갖다 영웅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을 좀 함께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곽종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장이었습니다.